한없이 하찮은 리뷰 채널 아트미디의 NDJ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K 멀티미디어의 아이라우드 서브우퍼를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있는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랑 같이 사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아이라우드 서브의 기본 설명을 한 뒤에 다양한 테스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라우드 시스템으로 진행한 테스트는 아크X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별도의 서브우퍼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치수의 투웨이 스피커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라우드 서브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력, 블루투스 입력을 통해서 입력별 차이가 있는지 그런 비교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고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K 멀티미디어는 원래 가상악기와 플러그인으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브랜드이죠. 저도 이 회사의 앰플리튜브와 미로슬라브 필하모닉 1, 2 그리고 모도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K 멀티미디어는 아투리아와 동일하게 플러그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하드웨어도 꽤 출시했죠. 그 중에 완전 홈런을 친 토넥스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시리즈도 이미 출시했었으니 바로 아이라우드 스피커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도 이 아이라우드 생태계의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랑 최근에 출시된 IK 멀티미디어의 첫 서브우퍼 아이라우드 서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아이라우드 서브를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3.5인치 소형 스피커입니다. 얘네들의 친구로는 제네렉 8010과 아담 D3V가 있죠. 이 아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제네렉 GLM과 같이 자동 보정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룸으로 인한 공진 등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줘서 최대한 플랫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소나왁스처럼 컴퓨터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 내에 있는 DSP로 보정한 필터 값을 보내서 보정된 사운드를 적용하는 것이죠. 제네렉 GLM이랑 완전 똑같은 거죠. 물론 소나왁스도 UA 아폴로 X나 아니면 아담 A 시리즈들과 같이 협력사 제품들의 DSP에 소나웍스 필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커들의 후면부를 보면 플랫 모드가 있고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그 칼리브레이션 모드가 바로 이 필터 값이 적용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의 경우는 제네렉 GLM이나 아니면 예전에 아크 스튜디오와 달리 아크 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 스피커에 있는 이 스피커에 자체적으로 마이크를 연결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기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의 소리 성향은 처음에 보정하지 않고 들으면 특정 대역들이 좀 앞으로 많이 나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보컬도 살짝 떠있는 느낌 납니다. 하지만 아크 X 시스템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은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한 다른 스피커가 돼버립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여행 일정 중에 믹서 작업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방에 쏙 넣어서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숙소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장소가 되었든 요 마이크 하나로 그때그때 룸에 맞게 보정해서 사용해주면 되니까 정말 편리한 거죠. 물론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완전 진상이죠. 거기서 사람들 다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뾱뾱거리면서 이러고 다니면은 그거는 완전 개진상이죠. 그런 유저분들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그저 소형 여행용 모니터 스피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 후면부에는 그전 모델인 아이라우드 마이크로와 달리 괜히 로우 프리퀀시 익스텐션 컨트롤이 있는 게 아니죠. 스피커를 설계하던 시점부터 고려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바로 이 아이라우드 서브우퍼와 합체를 하기 위한 컨트롤이죠. 두 제품이 합쳐지면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프로는 야수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아이라우드 서브우퍼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해본 테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6.5인치이며 양쪽으로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있습니다. 확실히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제대로 설치된 제품들이 점이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출력되죠. 암피온 스피커도 그렇죠. 서브우퍼 치고는 입출력도 다양합니다. 아날로그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 입력, 디지털 USB 입력, 블루투스 입력이 있고요. 새틀라이트 스피커로 연결할 아날로그 밸런스드와 언밸런스드 출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USB 연결은 스마트폰이나 USB가 지원되는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기기들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륨 노브와 새틀라이트 연결 시 필요한 크로스오버 포인트 설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크X가 지원되는 IK 스피커들끼리 연결할 때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지금 이 입출력들만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면 단순한 서브우퍼가 아니라 거의 홈오디오 리시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입력을 동시에 다 사용이 가능해요. 언밸런스드 아날로그 입출력의 경우는 홈오디오도 꽤 고려해서 탑재한 걸 거예요. 그럼 먼저 아크X로 이 아이라우드 시스템을 보정한 것과 그리고 아크X 없이 단순히 크로스오버 포인터로만 설정해서 연결해서 들었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썼을 때만 해도 소리 충분히 좋았어요.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가 나름 중립적인 그런 기본빵은 하는 스피커인데 이 3.5인치의 부족한 점을 서브우퍼가 보강을 하니까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크X를 적용했을 때는 비교 불가입니다. 제 작업 데스크에서도 해보고 거실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소나웍스랑 약간 동일하게 아크X도 요구하는 포인트마다 이 측정용 마이크를 위치시켜서 사인 파일을 받아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소나웍스처럼 여기저기 요란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6군데에서 8군데 정도 측정하면 되더라고요. 거실은 좀 넓다 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계속 측정을 위해 왔다 갔다 해야 됐기에 제 작업실 고 임금 조수인 딸내미한테 마이크 위치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높이를 다 너무 낮게 해버려가지고 결국 제가 다시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은 해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크X를 적용한 아이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진짜 하나의 공간이 형성이 돼요. 이 작은 스피커 2개와 서브우퍼 거리를 꽤 넓게 벌려놨는데도 아크X를 적용하는 순간 사운드 이미지들이 다 정확하게 잡힙니다. 사운드가 꽉 차있고 무엇보다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각 사운드의 정의감이나 분리도, 전체적인 스테레오 이미지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아카펠라 곡 These Bones라는 곡을 들어보면 각 아카펠라 파트들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바리톤의 떨리는 저음 목소리는 서브우퍼를 통해서 표현이 완벽하게 됩니다. 서브우퍼를 안 쓰면 그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가운디의 요비고에를 들어보면 보컬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악기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들리면서 각 사운드의 앞뒤 뎁스도 잘 느껴집니다. 참고로 테스트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고 이번에 안텔롭에서 출시되었던 제니스 2라는 299불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도 서브우퍼를 연결해서 써본 거는 제네렉 8320과 7350 서브우퍼였는데요. 그때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는데 동일한 느낌을 이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와 아이라우드 서브의 콜라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니까 해상도나 디테일 면에서는 8320과 7350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주파수 응답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그리고 이러한 사운드 구현은 이 가격대에서는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초가성비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제네렉 GLM 시스템 구축하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의 아이라우드 서브우퍼 시스템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크X 시스템은 현재 지금 촬영 기준 날짜로는 이머시브 오디오 세팅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4월 23일부터는 업데이트 된다고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머시브 오디오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머시브 오디오 홈 시어터 구축하실 분들은 7.1이 됐던 7.1.4가 되었던 전문가가 와서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이 아크X 시스템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X 업데이트는 무료라고 들었고요. 아까 4월 23일 말씀드렸지만 날짜는 제조사 상황에 따라 약간 바뀔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머시브 오디오 세팅은 IK 멀티미디어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스피커 수에 따라서 열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좋아요. 아크X 시스템 너무 좋고 거의 GLM급이고 한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스피커들을 다 USB로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넓게 만약에 세팅을 해놓으면 그렇게 넓은 USB 케이블들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 허브에 허브를 물고 무슨 꼬꼬무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봅니다. 제네렉 GLM의 경우는 데이지 체인으로 스루포트 통해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스피커에서 스피커로 줄줄이 연결해서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라우드도 USB 허브 포트가 하나 더 있었다면 스피커에서 스피커로 데이지 체인으로 USB를 연결해서 쓸 수 있었다면 진짜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케이블은 안만 길어도 별 문제도 없고 그리고 제네렉 스피커 안에 꽤 긴 케이블을 넣어줍니다. 근데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는 끽 해봐야 1.5m짜리 USB 케이블 하나 넣어줘요.
1.5m면 바로 코앞에 두고 하라는 건데 그건 좀 너무 책상 유저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머시브 세트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짧은 케이블만 제공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길고 데이터 전송이 안정적인 그런 케이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USB 허브를 물려서 사용하시거나요. IK 잘 들어. 너네 지금부터라도 USB 케이블 긴 거 좀 넣어줘. 네, 그런데 가격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면 안 되겠죠.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간단한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을 불가능하죠. 네, 장내 정리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편하게 이머시브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에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자 마이크 스탠드들 쫙쫙쫙 해서 스탠드 대용으로 쓰면은 굉장히 깔끔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거실에 제대로 된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에이블 리시브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와중인데 이 IK 멀티미디어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와 이 서브로 지금 세팅을 할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제네릭이나 아담 A 시리즈로 물론 해도 되겠지만 제 예산에서는 좀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게는 제가 맞출 수 없어요. 그냥 저녁에 영화 한 편 보겠다고 그렇게 큰 돈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딱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고 싶은데 마침 IK 아이라우드 서브가 나오면서 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금 보이시는 제 포칼 CMS65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포칼 CMS65는 정확하게 10년 전쯤에는 한 195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랑 아이라우드 서브 합쳤을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물론 수입처가 아직 아이라우드 서브 가격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원짜리? 그래서 제니스 2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출력이 한 주밖에 되지 않아서 ID24로 포칼 CMS65와 이 아이라우드 시스템을 전환해가면서 들어봤습니다. 우선 같은 6.5인치인데도 확실히 별도의 서브우퍼를 쓰면은 완전 다릅니다. 제일 티가 많이 났던 곡이 카니에 웨스트의 러브 럭다운을 들었을 때인데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 메인 808 베이스 라인 있잖아요. 둥둥둥둥 하는 거요. 완전 달라요. CMS65의 경우는 훨씬 일찍 페이드아웃이 됩니다. 둥둥둥둥 이런 느낌이고 아이라우드 시스템을 들었을 때는 둥둥둥둥으로 베이스 테일이 훨씬 길고 그리고 베이스 어택감부터 다릅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도 CMS65보다 훨씬 넓어지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CMS65와 비교했을 때는 초고역대가 아이라우드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리버브 테일이나 아니면 심벌 사운드 테일 등이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가 조금 더 일찍 끊겨요. 해상도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못 느꼈고요. 정의감 면에서는 아카 X로 보정한 아이라우드 시스템이 더 좋았습니다. 좀 더 사운드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영화를 보았는데 제가 쥬라기 월드를 틀어서 봤어요. 쥬라기 월드의 그 공룡이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들어봤는데 확실히 CMS65보다 이 아이라우드 시스템이 그 발 한 자국 한 자국의 그 떨림, 그 땅의 떨림이 정말 리얼하게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6.5인치 서브우퍼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내려간 느낌을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 확실히 이 아이라우드 시스템에 제일 칭찬할 만한 거는 제네렉 GLM처럼 자연스러움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아날로그 연결과 디지털 연결 음질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루투스는 AAC와 SBC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들어봤는데 블루투스 음질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USB 연결도 거의 아날로그 연결 못지않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라우드 서브의 DAC가 꽤 괜찮다는 거죠. 물론 아주 좋은 아날로그 소스를 연결하면은 아무래도 아날로그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립니다. 한마디로 AD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좋은 소스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제니스2나 ID24로 연결해서 들어보실 때는 확실히 아날로그 사운드가 블루투스나 아니면은 USB 연결보다는 좋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연결을 했을 때는 블루투스의 경우는 주파수 응답이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USB 연결은 약간 뎁스가 좀 좁아진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아날로그 기기를 연결했을 때 이야기지 그냥 그런 비교를 하지 않고 들어보면은 전혀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제 채널 영상 치고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영상이. 물론 캠프2 리뷰는 정말 역대급이긴 했죠. 이번 아이라우드 시스템은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재밌게 갖고 놀다 보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장점으로는 아크 X 덕분에 2.1 채널이든 더 많은 채널이든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다. 비록 마이크로 모니터 프로는 작은 스피커지만 아이라우드 서브와 함께 사용한다면은 6.5인치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합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 다양한 연결이 가능하여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홈시어터에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혼을 좀 내자면 단점으로 초고역대가 조금 아쉽다. 초고역대가 조금만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서브우퍼는 말 그대로 서브우퍼이기에 자기가 충분히 이 서브우퍼를 쓸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고 쓰시길 바란다. 단점인가요?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 데서나 썼다가는 이웃들과 현피 뜰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아까도 언급했지만 USB 연결. USB로 할 거면은 최소 좀 길고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전송되는 케이블이라도 좀 달라. 제공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 이런 시스템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브우퍼를 생각 안 하고 6.5인치를 산다면은 또 좋은 제품들이 많겠죠. 많지만 별도의 서브우퍼에 자동 보정 시스템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가격대에 이런 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좀 견적서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영화 보자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약간 설레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럼 또 다른 리뷰를 위해서 페이드 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